오랫동안 사람들은 아주 깊은 심해, 심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어둠과 허무만 있고 살아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차갑고 압력이 높으며 완전히 어둠에 잠긴 세계에는 빛나는 물결이 흐르는 젤라틴 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천국 같은 광경과 악몽 같은 장면을 마주치게 됩니다. 큰 귀를 가진 문어, 해파리, 오징어 등이 있습니다.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흰색 또는 검은색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영원한 밤 속에서 4,000m 깊이로 열기구, 따라다니는 해삼 조각, 후진할 수 있는 투명한 벌레, 물과 빛의 장식들이 떠다닙니다. 이렇게 기이한 형태와 색을 가진 환상적인 생물들 중 어느 것도 공상과학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환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생물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으며 우리 행성의 표면 아래 바다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신비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황혼대 또는 자정대로 불립니다. 이 매혹적인 생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가 진 후에 잠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 심지어는 밤새도록 물속에 머물면서 손전등으로 바닷속을 비추며 이 생물들을 만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 중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은 수면에서 수십 미터 아래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생물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생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접근하기 힘들며 매혹적인 환경 중 하나인 심해, 즉 우리가 흔히 심연이라고 부르는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심해의 검은 바닷물은 지구상의 모든 육지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덮고 있으며 오직 잠수정을 이용해야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심연에 관한 새 영상 시리즈에서 저는 여러분을 심해에서 가장 신비롭고 연구가 덜 된 곳 중심에 사는 존재들을 만나러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수주라고 합니다. 파도 표면과 해저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해양 부피. 그 깊은 곳에는 바닥에도 표면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평생을 떠다니며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점점 더 기묘하고 웅장해지는 걸 볼 것입니다. 결국 이상한 것이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앞서 나간 것 같네요. 처음으로 돌아가 표면으로 가겠습니다. 대기 속에 사는 우리에게 이곳이 항상 시작입니다. 사실상 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는 항상 열려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표면과 해저, 즉 바닥을 가르는 물기둥의 두께가 거의 항상 4-6km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심해에서는 존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유광층이라고 부르는 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얇은 해양 상층부는 생명으로 가득하지만 최대 200만 미터까지만 제한됩니다. 이곳은 낮 동안 태양빛이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모든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미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해양 전체 수량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생물의 90%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잠수정이 없다면 이 해양 구역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잠수부들이 탐험하는 모습을 볼 때 낮이든 밤이든 대부분의 영상은 수심 50m 이내에서 촬영된 것임을 생각해 보세요. 가끔 숙련된 잠수부들은 전문 장비로 넘어 더 깊이 잠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하려면 반드시 기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빠르게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어두워지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수심 100m에서는 가장 맑은 물에서도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도 가시성은 이미 수면 위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m만 더 내려가도 굳이 심해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황혼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부드러운 어둠에 젖어들고 이제는 거의 하나의 거대한 푸른빛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이 푸른빛도 금세 검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지점부터는
남아있는 미약한 빛조차 너무 약해서 무언가를 구분하려면 자율형 또는 유인형 로버의 조명이 반드시 태양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행성에 들어섭니다. 이 위압적이고 점점 더 차가워지며 어둡고 압력이 높은 환경에서는 식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까지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식물계는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물이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고세균 또는 박테리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이미 깊은 바다의 세계, 즉 기묘하고 젤라틴 같으며 경이로운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연의 깊이를 상상하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버의 탐조던 빗줄기는 주변 몇십 미터만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둘러싼 엄청나게 광활한 수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약 여러분이 바다 전체에 즉시 불을 켜고 마치 마법처럼 바다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혼대에 사는 심연의 생물들과 바다 바닥 사이에는 약 4-5km에 달하는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펠탑 높이에 해당하는 물기둥이 여러분 위에 있고 스쿠버 다이버가 내려간 최대 깊이를 넘어섰다 해도 여러분은 해저까지 남은 거리에 겨우 15분의 1만을 지나온 셈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육지와는 달리 중력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생활 공간이 표면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는 수직성이 아찔할 정도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부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둠에 잠긴 이 거대한 수층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마치 허공에 매달린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바닥이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평생 바닥에 내려앉지 않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해류에 몸을 맡기고 떠다닙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이곳의 생물들은 대부분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이동의 리듬을 따라 자유롭게 3차원 공간을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깊은 곳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작은 동물들이 수면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따라 다채로운 포식자 무리도 그들을 뒤따릅니다.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낮 동안 어둠이 제공하는 상대적인 안전함을 떠나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는 이유는 영양분이 더 풍부한 상층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황혼대에 사는 많은 동물들은 간접적으로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리듬을 따릅니다. 이 끊임없는 이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동물성 플랑크톤, 즉 길이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작은 갑각류들입니다. 예를 들어 요각류와 같은 동물들은 태양이 수면 위에서 빛날 때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며 때로는 700m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밤이 되어 상층이 어두워지면 이들은 조류를 먹기 위해 오랜 시간 위로 올라옵니다. 이 모든 미세한 동물들은 위로 올라오며 더 큰 동물들에게 쫓깁니다. 그 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심해 해파리, 관해파리류, 오징어, 상어, 물고기, 그리고 온갖 종류의 다른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거대한 수직이동의 흐름을 따라가며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생물들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이곳 열린 바다에서는 위험이 사방에서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닌 이상 가장 노련한 포식자들조차도 먹이를 사냥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먹히지 않도록 항상 뒤를 조심해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 모두가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돌아가 표면 포식자에게서 숨고 거대한 이동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때로 그리고 종종 수백 미터 깊이의 한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수천 개의 발광성 피로섬으로 이루어진 믿기 힘든 상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피로섬은 실제로 수십만 마리의 작은 유성 생물들이 모여 이루어진 떠다니는 집단입니다. 이들도 밤이 되면 상층에서로 올라와 그곳을 떠다니는 영양분을 걸러먹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단 형성이 이 종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수백 마리의 오징어떼가 있습니다. 미사일처럼 유선형인 몸으로 물살을 가르며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로 올라와 다른 생물을 먹고 서로를 잡아먹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새들처럼 오징어도 종종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그리고 많은 심해 오징어 종들은 수킬로미터에 걸쳐 수직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깊고 어두운 바다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로 올라와 어뢰처럼 정확하게 새우와 포식자들을 덮칩니다. 이 물고기들이 오징어의 주요 먹잇감입니다. 때때로 이런 기묘한 생명체 집단에는 물기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종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믿기 힘든 바닷가재와 거미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팔을 뱀처럼 물결치게 움직이는 뱀불가사리를 마주칩니다. 이 생물은 도저히 헤엄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매일 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생명체들의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미 해군이 이 음향 측심기의 기록을 연구하던 중 이 장치들이 항상 신비로운 움직임을 감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표면 근처로 거대한 물질이 올라오고 새벽이 되면 다시 깊은 심해로 내려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독일군의 신무기를 의심한 후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시 수직이동 현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이상해 보여도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먹이가 훨씬 더 드문 곳으로 내려가 하루 종일 배고픔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심연 속에서는 항상 배고픔을 참는 것과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투명하고 껍질이 없는 바다 달팽이는 수층에서 지느러미를 퍼덕이며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바다의 천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생물은 북극해와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의 황혼대 최대 600m 깊이에서 자주 관찰되며 거의 1년 동안 단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 같은 나비 모습에 속지 마세요. 말을 할 수 있다면 많은 복종류가 이 종을 사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천사는 자신처럼 수층을 떠다니는 작은 바다 달팽이들을 먹으려고 악마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쪽에서 턱이 열리면서 작은 갈고리 모양의 날카로운 돌기가 달린 혀가 튀어나와 먹잇감을 잡는 데 사용됩니다. 황혼대에 사는 생물들이 해 수면에서 해가 졌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깊이비가 점점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에는 미약한 장광이 가까스로 1000m 깊이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이곳의 어둠은 아직 완전히 깜깜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몇 안 되는 광자들은 이곳에 사는 동물들이 남아있는 미약한 빛을 포착할 수 있도록 과장된 눈을 발달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밤이 찾아오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잠재적인 먹잇감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극한의 안과 경쟁에서 많은 적응들이 위를 바라보고 미세한 빛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약간 외계 생명체처럼 보이는 생물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얼 오징어처럼 눈이 마치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 안구는 바다의 상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위에 드러나는 실루엣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더 작고 아래를 향한 눈은 아래에 숨어있는 잠재적 포식자를 경계합니다. 여기 있는 놀라운 유령 물고기는 크고 불룩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눈은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엠버리 연구소의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이 눈들은 황혼대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결국 투명한 공간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쪽 층에서 내려오는 아주 작은 빗방울까지도 관찰하며 먹을 수 있는 실루엣을 찾습니다. 그리고 황혼대에서 진화한 많은 생물들이 가진 놀라운 시각 능력에 맞서기 위해 많은 종들이 먹이를 먹으면서도 자신이 먹히지 않도록 기발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어떤 종들은 속이거나 유인하거나 잠시 볼 수 있거나 겁을 주기 위해 빛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종들은 눈이 멀었지만 저주파의 음파나 물속의 미세한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공격할지 도망칠지 결정합니다. 험볼트, 오징어와 같은 일부 사냥꾼들은 거의 귀가 멀고 후각도 없지만 속도와 힘,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을 결합해 사냥합니다. 반면에 다른 종들은 은신과 정교한 위장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숨바꼭질과 대응체계 게임은 무기 경쟁, 탐지 방식, 그리고 은밀함의 극대화로 이어졌고 항상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들의 비범한 시각적 예리함에 맞서기 위해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까지 퍼지는 미약한 빛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워 거의 배경과 하나가 될 정도로 위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장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먼저 올바른 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혼대에서는 대부분의 종들이 빛을 가장 적게 반사하기 위해 완전히 검은색이거나 또는 자주 빨간색을 띱니다. 왜냐하면 이 색이 깊은 곳까지 가장 적게 퍼지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쪽 층과의 대비로 인해 자신의 실루엣이 그림자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종들이 역조명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몸을 따라 줄지어 있는 발광기관에서 위에서 어렵게 내려오는 빛과 비슷한 밝기와 색깔의 빛을 내보내면서 이들은 자신의 윤곽을 지워 배경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카로운 시각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령물고기나 보석오징어 등이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도 사라지기 위해. 또 다른 종들은 투명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황혼대에는 유리처럼 보이고 빛이 몸을 통과할 수 있는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플랑크톤 종, 해파리, 빛해파리, 시포노포라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해양 연체동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신비로운 수정처럼 보이는 문어는 슈미트 해양연구소의 로버에 의해 650m 깊이에서 표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머리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있는 몇몇 기관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혼대에 적응한 투명한 동물들의 동물원에는 녹색빛을 띠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약 60여 종의 오징어도 있습니다. 이 오징어들은 크기가 몇 센티미터에서 때로는 수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매혹적인 생물들 대부분은 거의 완전히 투명하지만 종종 튀어나온 둥근 눈과 소화선만은 예외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바다의 하층에서는 투명한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장 방법이 어떤 환경에서든 이를테면 수면 가까이에서도 육지에서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강력하고 위험한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해주는 색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곳에서는 자외선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직권에 반하게도 일부 어종은 특정 종들이 발달시킨 초시력을 피하기 위해 빛을 통과시키는 대신 반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장 방법은 은색화라고 불리며 수천 개의 작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비늘로 몸을 덮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침몰하지 않는 그물에 걸린 칼치들이 강렬한 강철빛 회색으로 빛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어둠이 점점 짙어지면 마침내 1000m 깊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푸른 바다가 완전히 검은 바다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른바 자정대에 도착합니다. 이 깊이에서는 전 세계 바다에서 땅거미도 사라집니다. 태양빛은 아주 약한 에너지조차도 전혀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면 위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이곳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2m 그리고 해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물의 부피 전체에 태양에서 오는 어떤 광선도 결코 내려오지 않고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곳에는 바다가 존재한 이래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칠흑 같은 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진정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생물 발광 생물들이 잠시 동안 이 어둠을 깨트리며 반딧불이처럼 반짝이는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해에 사는 동물의 약 80%가 화학적 과정을 통해 약간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생물 발광 현상은 지상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수중에서는 매우 흔합니다. 그 이유는 어둠 속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이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소통하거나 잠재적 짝을 끌어들이고 유혹하거나 단념시키거나 사냥하거나 또는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이 능력은 유리합니다. 길이가 1cm를 조금 넘는 이 젤리 같은 방울은 바다 커런트라고 불리는 빛 해파리류입니다. 이 생물의 촉수는 몸 길이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길며 전기가 흐르지 않는 두 줄의 장식처럼 매달려 있지만 빛의 맥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빛나는 실의 환상적인 무늬에 정기적으로 솟거나 유인되거나 최면에 걸리는 작은 먹잇감들에게는 케타노포라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식줄들은 점착성 세포로 덮여 있어서 파리더처럼
작은 각각류와 근처를 지나가는 유충들이 달라붙는 떠다니는 그물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심해를 탐험하는 탐사선의 조명이 꺼지면 종종 환상적인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가끔 바닷속 2만 개의 눈, 이 어둠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환상적인 빛의 쇼는 작은 물고기 종의 생물 발광 눈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자신의 눈을 켤 수 있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물 발광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퍼진 의사소통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산발적인 섬광을 감지하려 점점 더 뛰어난 눈이 발전합니다. 이에 반응해 초흑색 피부의 물고기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블랙 드래곤처럼 동물 중 가장 어두운 색을 가진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자신에게 닿는 빛의 99.9556%를 흡수할 수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심해의 어둠 속에 거의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빛을 낼 수 있는 생물들을 위험 없이 먹이로 삼기 위해 일부 반투명 종에서는 위를 덮고 있는 피부가 결국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 환상적인 무지갯빛 색깔로 선모를 흔드는 이 크테노포라에 관해서는 위를 숨길 수 있도록 불투명한 붉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체 발광하는 종을 삼킨 후에도 그 빛이 여전히 살아있어 내부에서 깜빡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바뀌게 하여 복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자정대에서도 대부분의 종들은 여전히 매우 민감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정대에 들어가고 거의 1km 두께의 물기둥이 머리 위에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아직 바다의 바닥에 도달하기에는 매우 먼 상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해저 평원에 위치한 해저 바다까지 남은 거리에 4분의 1도 채 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저 바닥은 4-5km 더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래에는 지구에서 가장 큰 생태계가 시작됩니다. 태초부터 문자 그대로 어둠 속에 잠겨있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부피로 따지면 지구 전체에서 단연코 가장 큰 서식지입니다. 또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이 검은 물기둥을 가로질러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잠수정들은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하강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곳에 더 자주 멈춰서 그곳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자정대의 규모가 워낙 커서 전 세계적으로 1%도 채 탐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척박한 세계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하며 마치 잊혀진 신들의 꿈과 악몽에 의해 조각되고 형성된 것 같은 형태들을 만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이빨이 너무 커서 입안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빛나는 군체 동물들은 그 실타래 전체를 이어붙이면 대왕고래보다도 더 클 정도로 거대합니다. 검은색, 움직이지 않는 종에서 아름다움과 기형, 우아함과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자매처럼 만들어져 조용히 떠다니며 움직임을 최소화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존재를 감지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털복숭이 물고기는 여기서 로비코프 재단의 자율 로버 카메라에 의해 처음으로 관찰되었으며 그 자체로 기이함과 이상함의 화신처럼 보입니다. 머리 위에 매달린 빛나는 미끼를 가진 이 가시투성이 아기는 주변의 아주 작은 물의 진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발광 감각 섬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미줄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이 과연 빛이 닿는 곳에서 작동하는 것과 같은 규칙에 따라 여기서도 작동하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민미 구역의 처음 2km 내에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생물들처럼 이 아기 역시 분명히 바닥이나 수면 근처에는 결코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이렇게 깊은 곳에 사는 거의 모든 동물들에게 위쪽 침으로 수직 이동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양 지역은 이제 표면 근처의 영양분이 풍부한 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곳에 서식하는 많은 종들에게는 이동거리, 노력, 그리고 상승에 따르는 죽음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며 촛불은 영원히 꺼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죽으며 황혼지대에 퍼지는 태양의 희미한 빛도 바다의 바닥도 결코 엿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넓고 어두운 열린 바다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조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웠고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고 힘을 아끼기 위해 몸을 맡기며 떠다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디에도 머무를 수 없고 평생을 좁은 수심 범위 안에서 머물러야 하며 위로 떠오르거나 가라앉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몸이 부드럽든 단단하든 모두가 부력을 조절하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는 우산 모양의 몸을 퍼덕이며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젤라틴질 종들, 예를 들어 비테파리와 관해파리류는 부유체의 가스를 추가하거나 빼서 위로 떠오르거나 가라앉고 또는 화학적 조성을 바꿔서 부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벌레오징어는 수정처럼 투명한 몸 안에 작은 방을 만들어 암모니아가 풍부한 빛나는 먹물을 분비합니다. 이 먹물은 바닷물보다 훨씬 가벼워서 벌레오징어가 부력을 조절해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심이 더 깊어질수록 생명체의 존재, 즉 먹이도 점점 더 희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더욱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생물들이 저마다 살아남을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위쪽 수층으로 올라가 먹이를 찾지 않기 때문에 이 깊은 바다의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주로 해양 눈 형태로 도달하는 것에 의지합니다. 심해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회색 입자의 안개 같은 것은 위쪽 수층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유기물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부스러기, 즉 햇빛이 내리쬐는 수면 가까이 수천 미터 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잔치의 남은 찌꺼기들입니다. 그곳은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양분, 죽은 물질, 배설물 등이 위쪽 수층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가는 동안 그것을 취해 먹이로 삼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깊이로 내려갈수록 이용할 수 있는 해양 눈의 양은 계속 줄어들고 생존 조건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이곳까지 도달하는 소수의 영양 눈송이 덕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접 그것을 먹거나 그것을 먹는 생물을 잡아먹으면서 말이죠. 실제로 이 검은 물 속을 수동적으로 떠다니는 수많은 종들이 있으며 마치 누가 더 기이한지 경쟁이라도 하듯 이 눈을 먹으며 생을 이어갑니다. 젤라틴성 동물 플랑크톤에서 심해의 뱀파이어에 이르기까지. 심해의 뱀파이어는 이 안개만을 먹는 유일한 두 종류로 긴 끈적한 실을 흘려보내며 그것을 포획합니다. 이 눈을 모으기 위해 털을 흔들며 이동하는 이런 벌레들도 있습니다. 또한 올챙이처럼 생긴 바토코르다에우스 유생류도 있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위해 거대한 점의 그물을 만들어 영양가 있는 눈송이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영상은 은바리 연구소 자율탐사 로버가 촬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4-5km 두께의 바닷물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자정대의 시작과 심해 평원을 가르는 어둠 속에 잠겨있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기억에 깊이 남게 될 것은 바로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드물게 지나가는 동물들, 종종 잠깐 빛을 내는 생물들과 끊임없이 내리는 해양서를 제외하면 심해는 안정적이고 무섭도록 단조로운 세계입니다. 우리 세계 아래에 있는 이 세계에서는 태양이 한낮의 정점에 있든 자정이든 낮이든 밤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 멀리 수면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이 깊은 곳에서는 표면에서 아무리 끔찍한 폭풍이나 허리케인이 몰아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은 시각적 기준이나 지형, 태양이나 조수의 직접적인 영향 없이 놀라울 정도로 균일한 세계에서 진화해왔습니다. 파도 소리와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영원히 고요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바다에서 1000m를 지나면 수온이 약 4도까지 떨어지지만 이곳에서는 연중 내내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오직 약간의 미세하고 계절적인 해류 변화만이 수면 위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사실 이 놀라운 안정성 덕분에 자정대에는 수천만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은 특징을 가진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아주 조금만 달라지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이미 찾았다면 굳이 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차갑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무엇이 살아가는지 밝혀내려 애쓴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해저 평원, 즉 심해저에 도착했습니다. 수면에서 이곳까지 도달하려면 바티스카프 잠수정으로 평균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해양설이 쌓여있는 발표면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심해 평원은 놀라울 정도로 광활한데 지구 전체 표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이 광활하고 어두운 심해에서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는 최면에 걸린 듯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와 실루엣들이 나타납니다. 이 해류 속에서 환상적인 생명체들은 이 거대한 구압의 세계가 가진 독특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놀라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곳을 샅샅이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다시 야간 다이빙을 하러 갈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물이 맑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몇 미터만 지나도 저는 마치 심해를 탐험하는 잠수정이 된 듯한 착각을 느낍니다. 우리 손전등의 빗줄기가 마치 미약한 불처럼 주변을 비추며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어둠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시간이 있고 빛이 외면한 존재들을 만나길 은근히 기대합니다. 물론 저는 심연에서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도 이곳까지 모험을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그저 그림자, 제 상상 속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도요. 마치 옛 신들이 힘을 잃고 결국 바다까지 가라앉아 그곳에서 익사해버린 것처럼요. 우리가 비추는 것만을 발견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존재합니다. 현실은 우리 주변을 시각적으로 무에서 불러내는 마법 지팡이 같은 우리의 빗줄기에 의해 여기서 창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은 곧바로 다시 잠시 망각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불을 다시 켜고 마침내 이 에피소드를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